안녕하십니까, 자티비 제이스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소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봉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PCR 테스트를 위해서는 그 검체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면봉으로 하죠. 근데 이제 면봉이 지금 많이 밀려 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왜 이렇게 밀리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요, 이 럭다운으로 발생한 그 농촌의 현실을 직접 그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연구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6월 13일 토요일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총 확진자는 273명 늘었습니다. 273명 늘어서 5,335명이고요. 완치자는 36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913명입니다. 근데 이제 좀만 더 분발하면은 완치자가 1,000명을 돌파할 것 같고요. 사망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2명이 나와서 사망자가 이제 2명 나온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네팔 같은 경우는 그 토요일 날 사망자 발표를 하면은 토요일 날 사망한 게 거의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두 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금요일 날 폐렴 치료를 받던 5살 소년이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병원에서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항상 면봉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면봉을 테스트를 했더니 토요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 토요일 날 결과가 나왔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사망했지만은 토요일 날 양성 반응을 판정을 내려서 코로나 사망으로 판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사망으로 1명 들어갔고요. 5살 아이예요. 좀 약간 좀 안타깝긴 하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그 수요일 날 빌건지 그 시내 시계탑 그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25살 남자가 죽은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수요일 날 사망한 건데 검체 채취를 했더니 역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사망 데이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사망자 5살짜리 남자아이와 25살 남성 이렇게 2명의 사망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사망자는 총 18명이 되었습명이 그리고요, 집중 치료 인원은 지금 235명 늘었습니다. 4,404명째고요. 집중 치료가 지금 이것도 역시 5,000명대를 가고 있고요. 격리 중인 인원은 줄었습니다. 7,501명이 줄어서 15만 549명입니다. 15만 명대니까 좀 PCR 테스트만 좀 속력을 내면 될 텐데 PCR 테스트가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PCR 테스트는요 5,426건 늘었습니다. 그래서 12만 7,288건. 지금 PCR 테스트가 5,000건대인데 이거를 지금 10,000건대로 높이지 못하면은 밀려 있는 거 처리를 못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자, 그리고 현재 5월달, 6월달에 그 카트만두 그 수도, 그러니까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의 확진은 지금 19명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19명이 떠 있는 상태라서 그 50명 미만이라 일단은 부드러운 넉다운이 카트만두가 시작이 됐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 카트만두도 이제 50명이 넘어간다 확진자가,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코로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5개 디스트리트에만 지금 7,777개의 면봉이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제가 주를 말씀드릴 때 77개 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77개 디스트릭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5개 주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7개 디스트릭트 중에서 지금 72개가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 5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토요일 정오 현재 7,777개의 면봉이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열흘이 걸립니다. 사회개발부 보건부장 닥터 우마샹커 쩌더리 씨는 실험실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면봉들이 밀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리적 및 기술적 준비가 진행되는 즉시 버이러와와 루펀데이의 용량이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당 디스트릭트의 랍티 사이언스 아카데미에 3,953개의 면봉이 쌓여 있고 바이러하와에 1,213개의 면봉이 있으며 베리 허스피털 방케에는 1,063개의 면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트만두 국립 공중보건연구소에는 383개, 그리고 포카라와 헤타우타에는 1,365개의 면봉이 냉장고 속에서 지금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통계가 들쑥날쑥하는 것은 이 묶여있는 면봉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왜 정부는 민간 병원에 실험실과 연구소가 있는데 왜 이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걸까요? 참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처음에 국립보건연구소가 20개 있다고 했는데 중간에 늘어난다고 허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고작 1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21개가 지금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A클래스, B클래스들 실험실이 많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가 나오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 확진자가 273명이잖아요. 273명인데 이게 밀려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열흘 전에 통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날 딱딱 쳐야 되는데 못 치고 계속 냉장고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막 400명 어저께 막 400명 떴는데 그러면 이게 열흘 전에 400명인 거예요. 오늘 200몇 명이면 열흘 전에 200몇 명이고,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거 계속하면은 지금 이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네팔리 타임즈에서 기고문 형식으로 나온 건데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교에서 카트만두가 아니라 네팔의 극서부 쪽 지방의 농촌 마을을 몇 군데 모델링을 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면접을 통해 가지고 유용한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기고문입니다. 국가 봉쇄의 인적 비용을 측정해야 된다. 자, 네팔은 3월 24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엄격한 전국적인 잠금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식량, 식수, 건강관리와 같은 필수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경제활동은 지난 80여일간 사실상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 사례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12일에는 하루에 448건으로 5,000건을 넘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네팔의 사회분배 정책의 비용과 이점을 파악하고 봉쇄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동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네팔의 거버넌스 이행 능력과 사회 경제적 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봉쇄 혜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불완전한 검역 실행은 사회적 차별 정책의 의도를 약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와 국제 국경을 넘어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물리적 거리를 통해 확진 상승 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 보건 시스템이 철저하게 하는 테스트와 감염 추적, 치료 능력을 강화하기에 얼마 동안만 유용합니다. 봉쇄가 적용된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순한 봉쇄만으로는 효과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한된 혜택은 농촌 빈곤층과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인적 비용과 비교하여 평가해야 됩니다. 네팔 인구의 대다수는 유급 휴가 없이 비공식적으로 매일 일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원격으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종종 사회 안전망을 벗어납니다. 그들은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구가 굶주림과 그리고 봉쇄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에 노출됩니다. 봉쇄를 연장하면 이들은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꺼일라리와 깐짠푸르에 있는 90개 마을에 농촌 빈민에 대한 대규모 표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미국 예일대학 모바락 교수와 연구팀은 2019년 9월부터 월 간격으로 2,600가구에 대한 5차례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봉쇄 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2020년 4월 가장 최근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폐쇄 후 경제 그리고 생계가 급격하게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이후로 남성의 소득 창출 노동시간은 총 75% 감소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농장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은 예년 대비 10월 수확기 전 건기 때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봉쇄된 지역 경제활동으로 많은 가족들이 빈곤선 아래로 밀려나 있습니다. 봉쇄 이후 해외로부터의 달러 송금도 61% 감소했기 때문에 봉쇄는 이주 노동자를 둔 가족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4월 1일까지 인도의 다른 도시나 외국에 나가 있는 이민자들의 65%는 4월 2주 동안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남아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봉쇄 이전에 보냈던 것의 절반만 달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팔은 일반적인 이주 노동의 진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봉쇄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송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한 실험에서 2019년 수확 전 건기 동안 농촌 가정에 대출을 제공했을 때 그들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비료를 구매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농업의 투자는 농업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는 2020년 4월에 우리가 관찰한 소득의 실질적인 감소가 다가오는 6, 7월의 파종기 시즌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중요한 우려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향후 11월 달 수확기 동안에도 수확량을 낮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시기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비드-19의 위기는 가난한 농촌 가게가 곡물 재고를 소진하는 계절에 닥쳤습니다. 만약 7월이나 8월까지 봉쇄가 지속된다면 위기는 정상적인 식량 불안감과 더불어 현재 관찰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가계는 3월 24일 이후 쌀 재고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기아와
영양실조의 위험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이반자들이 알고 있듯이 농촌 경제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에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데이터에서 우리가 관찰한 폐쇄의 경제적 비용은 이미 나쁘지만 건기 동안 농촌 지역에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비료를 사는 비용이나 이지노동에 대한 문제는 몇 달 안에 농업 생산성, 송금 수입 및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식품 공급망 및 거래 링크를 통해 다른 경제활동에 대한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농촌 빈민을 구제하는 것 외에도 현명한 정책 대응을 구상하려면 이러한 다운스트림 공급망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데이터에서 이미 분명한 농촌 빈곤층에 대한 경제 및 인적 비용의 일부를 강조하고 의사결정자와 대중이 우리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더 위험한 다른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 질병 확산 방지 또한 중요한 관심사이며 정부는 지속적인 코비드-19 확산 위험과 함께 기아, 영양실조에 대한 지속적인 봉쇄 혜택과 비용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최근에 일부 부분 또는 일부 지역에서 봉사가 완화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나 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 구성원의 의존성에 가중치를 둔 특정 질병 위험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이 기고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봉쇄를 통해서 나오는 효과와 그리고 봉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사회적 비용, 이것을 좀 따져야 된다라는 요지의 설명을 굉장히 좀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사회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사인이 나오는 것은 단순한 봉쇄는 뭐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팀이나 뭐 이렇게 전문가들도 다들 무조건 봉쇄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정부 측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날도 10시부터 한 1시 반까지 마이티거르 먼달라에서 이너프 이즈 이너프 시위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시위에서는 다행히 물대포나 뭐 곤봉이나 체류가스가 등장하지 않은 평화 시위가 유지가 됐어요. 경찰들이 좀 인내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위대들도 최대한 경찰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시위를 조직했고요. 프랭카드와 그리고 피켓, 그리고 또 하나 시위대가 준비한 것은 꽃이었습니다. 꽃이 이제 시위의 수단으로 쓰였는데요. 그래서 자극을 안 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위가 있기 1시간 전인가요? 정부에서 100억 루피에 대한 코로나에 이제 쓰인 예산이죠. 거기에 대한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팔 같은 경우는 이런 시위가 되면요, 정부가 좀 움찔해요. 움찔해서 하나씩 좀 바꿔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외국 사람들한테 별로 뭐 특별한 소식은 아닌데, 토요일 날 연방의회에서 개정 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은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한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60년 전부터 인도가 점유하고 있는 깔라파니 땅에 대한 확실한 선언을 이번 헌법 조항에 포함을 시켰고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에 지금 영토 분쟁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디아도 아마 어떠한 형태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6월 13일 토요일 그 네팔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팔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